지구 곳곳이 유례없는 더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폭염 관련 기록이 매년 새롭게 갈아치워지고 있는데 이럴 때 돌이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화재 안전인데 이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 2,500여 건에 달한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여름철 화재 사고, 그 유형과 주의점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겨울철 보통 이제 화재 생각하는데 여름철에 특히나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까요? 네네.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7, 8월 여름철 습한 기후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속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사실 아파트 화재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의외로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우리가 이제 뭐 집집마다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라든가 이런 전력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좀 쉬었다 틀으셔야 되는데 계속 틀다 보니까 뭐 과부하가 걸린다든가 정기적 요인에서 뭐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이래서 사실 여름철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3년까지 아파트 화재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계절이 여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냉방기기 사용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도 같은데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화재 이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여름철 화재가 많은 경우인데 특히나 이제 에어컨 실외기라든가 이런 쪽에서 화재가 여름철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20년, 30년 전에 지어졌을 때는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공급 전력망이 안에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제 워낙 전기 제품들을 뭐 많이 쓰다 보니까 제품 충전도 해야 되고 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전기적 사용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전기 용량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꽂아놓으면 뭐 김치냉장고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꽂아놓아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다가 과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외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몇 가지 이유에 따라서 이제 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그 실외기를 연결을 할 때 그 연결 배선을 예전 거에서 뭐 연결을 한다든가 그러면 파손으로다가 거기 뭐 접촉 불량이 생겨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규격이 맞지 않은 어떤 전선을 사용한다든가 전선이 노후화가 됐다든가 그다음에 뭐 기계적인 성능이 약화됐다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실외기에서 화재가 종종 발생하는 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실외기 얘기가 나와서 실외기 보니까 이렇게 두는 공간이 뭐 창고처럼 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외기를 이제 실내에 두고 창문을 열어서 쓰는 집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집도 겨울에 실외기 그 주변에다 뭐를 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사실 치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실외기 주변이 이제 바깥에 뚫려 있는 경우도 있고 안에 이제 그 내부에 있으면서 약간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 그런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창문을 꽉 닫아놓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실외기에 있는 그 실외 통풍이 잘 안 되면 내부에 어떤 열기가 계속 맴돌아서 그 자체에서 과열로다가 화재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 뭐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는다든가 뭐 비닐 봉투라든가 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이제 화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냐면 뭐 낙엽이라든가 쓰레기가 실외기 주변에 막 있으면 실외기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뭐 스파크가 튀게 되면 또 화재가 발생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실 전기 사고는 진짜 뭐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에어컨 실외기 과열에 따른 화재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까? 네, 사실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요. 에어컨이라든가 실외기를 연결할 때는 사실 여러 개를 연결하지 말고 좀 단위의 전선을 사용해서 훼손되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외기 주변에다가 뭐 물건을 놓는다든가 뭐 쌓아놓는다든가 뭐 흡연을 하신다든가 이러면은 절대 이제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에어컨과 실외기에 쌓인 어떤 먼지를 충분히 제거를 한 다음에 이상이 있는지 이상 유무를 점검을 하고 여름철에 트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외기 팬이 어떤 작동되는데 소음이 너무 크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트시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꼭 점검을 의뢰하는 게 그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예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여름에만 거의 쓰니까 뭐 한
6, 7개월은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먼지가 보니까 많이 이제 쌓이겠지. 그 안에 뭐 좀 치우고 해야 되는데 그냥 틀고 또 방치하고 이러면 그 안에서 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진짜 갑자기 에어컨 고장 나고 실외기 고장 나가지고 기사님 불렀는데 한참 더울 때는 기사님도 연락이 안 되거든요. 예, 많이 바쁩니다. 많이 바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실외기를 포함한 선풍기, 뭐 냉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그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다가 시민들이 사실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많이 예, 놀랐죠. 예. 분말 소화기로다가 했는데도 안 꺼지는구나. 예, 그래서 예. 화재가 집에 있는 빨간 분말 소화기로 하면 안 꺼지지 않을까 이렇게 놀라셨을 텐데요. 근데 사실은 집에 있는 그건 이제 리튬이라는 금속이라는 특이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네.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실외기라든가 이런 데에서 냉장고라든가 이런 데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이라든가 전선 피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에 타는 거기 때문에 집에 있는 빨간색 분말 소화기로다가 충분히 불을 바로 초기에 대처를 하면 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제 초기에 불이 꺼지지 않으면 빠르게 대피를 하시는 게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네. 분말 소화기 이게 드나 안 드나 뭐 효과가 있을까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분말 소화기 쓰면 됩니다. 그죠? 예, 그 집에 항상 네네. 비치를 좀 해두고 이것도 뭐 기한이 있더라고요. 소비 기한이. 그치? 네네, 맞습니다. 그 예. 소화기에 보면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소비 기한이 다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또 이런 차량 화재의 위험도 많이 커진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실제로 차량 화재에서 가장 통계적으로도 보면 여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실은 그냥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지 실험을 한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예. 여름철 조건을 그 가정을 해서 35도로 재현을 하면 대시보드 온도가 무려 92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엄청 올라가는 100도 겁니다. 가까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뭐 캔 음료를 넣었다 그럼 당연히 어우.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뭐 라이터나 이런 게 놓으면 어. 당연히 그 자동차는 폭발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름철에 땡빛에 이런 자동차를 받쳐놓으면 실내 온도는 엄청 올라간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화재가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그럼 여름철 차량 화재의 주된 원인들을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일단 몇 가지 자동차와 관련된 건 우리가 이제 엔진 과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버히트라고 엔진 과열로다가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건 계속적으로 화재 그 여름철에 특히나 이제 운행을 많이 했을 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밟거나 이제 부산은 특히나 이제 산악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베이프록이라고 브레이크가 과열돼 가지고 또 화재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워낙 뜨거우니까 타이어 접지면에서 타이어가 부딪히는 데에서 이제 마찰로 인해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이쪽에서 또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차량과 관련된 거고 차량 내부와 관련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에 워낙 온도가 뜨겁다 보니까 예. 차 안에 뭐 라이터를 놓는다든가 이러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투명한 물병을 놔도 의외로다가 이게 화재로다가 종종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예, 이건 진짜 생각 못했던 건데 지금 제 차에 있는 이 물병도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예, 이렇게 또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또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차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에는 이제 냉각수를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것보다 이제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는 게 차량 안에 있는 뭐 라이터라든가 혹시 트렁크에 캠핑 갔다 남은 부탄가스라든가 그다음에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거는 차 안에다 두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음료수라든가 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먹다가 남은 음료수가 꽂혀져 있으면 그 안에 이제 뭐 침이 섞이면서 미생물이 자라서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용기가 팽창해서 폭발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제 자동차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의외로 그 햇빛을 미치게 되면 어떤 그 안에 있는 물이 약간의 어떤 돋보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그 안에 있는 그런 물건들이나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 안에다가 안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직사광선을 일단 피해서 좀 주차를 하시고 그다음에 차량 어떤 창문을 조금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고 대시보드 같은 데는 특히나 엄청 뜨거워지기 때문에 대시보드에다가 뭐 물건을 안 두시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차량에 손 소독제 하나 정도 그리고 먹다 남은 물 한 병 정도는 다 있을 것 그치. 같은데
그게 화제가 될 수 있다니까 이게 빨리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그걸 안 두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 전동 킥보드 그 화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청 자료를 보니까 지난 5년간 전동 킥보드 화재 사고의 약 60%가 충전 중에 발생했다. 특히나 여름에 발생한 전동 킥보드 화재가 겨울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기차도 뭐 말씀을 드리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폭염에 충전하다가 화재가 나면 이게 진짜 리튬 배터리 화재잖아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충전을 하다가 화재가 나면 지난번 그 리튬 배터리 화재로 이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의외로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름철 7, 8월에 전체 전동 킥보드 화재의 절반가량이 발생합니다. 예. 여름철에 정말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배터리 충전 중에 발생을 한다. 대부분의 어떤 전동 킥보드 화재는 예, 이런 예. 걸 어떤 시민들이 알고 좀 각별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예. 같은 여름철에 그럼 충전 한번 하려면은 좀 많이 불안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좀 이 전동 킥보드 전기차 충전할 때 각별히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전동 킥보드 화재를 예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KC 인증이라든가 이런 인증이 된 안전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사실 예. 인터넷에서 좀 저렴하다고 그런 제품을 사는 것보다 이게 확실히 국가에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품을 써야지만 그런 화재 발생 위험이 적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온 장소에서 장시간 보관을 하면 안 되고 이게 뭐 출력 상승 등을 이유로다가 이미 개조한다든가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화재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배터리 충전 중에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네. 좀 귀찮으시겠지만 충전이 다 됐다 싶으면 바로 전원 코드를 뽑으셔야 됩니다. 네네. 사실 노트북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거든요. 다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전이 100% 되면 빼놔야 되는데 밤새도록 꽂아놓지 않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러면 그 배터리의 성능도 떨어집니다. 콘센트 이렇게 바로 뽑는 빼고 습관 뽑아야 돼요. 자체를 그냥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상일 교수였습니다.